사람 있어요? 소자농님 이상한 농사법 하나 알았죠? 페트병 농사법. 그거 근데 소장농님이 시드림에 올리자마자 막 누가 김혜선 씨하고 그랬죠. 김혜선 씨가 페트병 농법 이런 것도 하고 그랬죠. 공개 못해요. 해마다 같은 얘기라 올리는 게 좀. 같은 얘기는 한 사람은 그냥 뭐 간단하게 올리세요. 매년 같아 몇 번 봐. 하다가 이제 안 하는 게 맨날 똑같아서 안 그래. 그냥 근데 이제 그냥 자기 소소한 농사 이런 일단을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사적인 거라. 괜찮아요. 사적인 사람 정말 사적인 거 올리는 분 계시잖아요. 저기 옆에. 지금 토종 자린마을이 김형규 자린마을로 돼버렸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있잖아요. 우리는 얼굴 있는 씨앗을 하는 거잖아요. 토종 씨앗은 있잖아요. 뭐가 토종 씨앗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내 삶과 내 문화와 내 얼굴이 드러난 씨앗입니다. 그겁니다. 우리는 토종 씨앗이 30년 고정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30년 동안 내 삶과 문화와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육종가예요. 그죠? 육종가로서의 삶을 살 거예요. 근데 육종을 나 갑자기 뭐 했어. 갑자기 감상하다가 이상한 거 튀어나왔어요.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쵸?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 기술, 농사 뭐 씨앗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니까 소소한 삶,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더 재밌어요. 더 보게 되고. 그러면은 소비자는요, 흔히 말해 그거를 구입하는 사람은요, 훨씬 더 정감 있어요. SNS 하시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잖아요. 그죠? SNS 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어요.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농사법이나 자기의 소소한 얘기들 이런 것도 좀 같이 올려주면서 서로 공감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지나칠 정도로 소소한 게 있어요. 지나칠 정도로. 페이스북이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서로가 이렇게 좀 조율해 나가면서 좀 눈치 좀 있으면 참 좋겠어요. 눈치 없는 사람 꽤 있어요. 눈치 있는, 그죠, 형균 형님? 우리 형규 형님은 정말 대박 인기 있죠. 지금 인기 엄청나요. 추천팀 그쵸? 형규 형님 없으면은 안 오죠 여기. 안 오죠. 네, 그래서 자기를 좀 알립시다. 자기 잘났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삶과 그래야만 사실은 이 사람이 내가 고춧가루를 했는데 고추를 갑자기요 1년 동안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이제 고춧가루 팔 때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올려. 근데요 이 사람이 폭으로 이걸 쓸어졌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 물론 1년을 막 할 거잖아요. 1년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같이 이 사람이 어려운 거를 폭으로 쓰러졌다 망했다 막 통분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래서 이만큼 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뭘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그건 10,000원이니까 10,000원에 살 게가 아니야. 실제로 우리의 옛날에 재래시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그거잖아요. 이 사람이 자식 새끼 5마리나 되는데 두 군밖에 못 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줍니다. 통장 내놔. 이거예요. 저는 이 농민의 삶과 도농상생은 저는 이거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의 관계는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이라는 것들이 어려운 거, 힘든 거 이런 것도 같이 일상적으로 공유해 나갈 때 나중에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죠? 류태웅 씨? 네. 나는 18번을 농약을 치느라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 비난할 것 같아요. 야 여기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야 이 토농에서 어떻게 농약 친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배타적인 사람이야. 이런 사람 근데 그러면서 내가 결국은 토농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는 사실은 내가 먹거리와 교환하는 거예요. 이 과정, 삶의 고난들. 네. 자, 그래서 18번째
농가에서 제일 많이 치는 18번이죠. 아시죠? 여러분들이 사 먹는 일반 고춧가루는 18번 치는 건 18번 이상입니다. 25번까지. 아, 그래. 자, 그래서 자기 농사법을 매년 공유한다. 농사기술가로서의 책무입니다. 농사기술의 책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입니다. 토양 살리기를 위해 육중한 기계 사용을 최소화한다. 자, 여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최소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고정된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좀 더 가깝게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육중한 기계, 누구한테는 관리기가 육중한 기계일 수 있고 누구는 트랙터가 육중한 기계일 수 있습니다. 맡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에게서 육중한 기계는 무엇인가? 토양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경반층이 생기고 더 이상 물이 흡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가는 것, 입자가 망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 판단에 맡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나는 2만 평 하는데, 자, 2만 평 해서 나는 트랙터로 한번 쫙 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밀면 돼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토농이 육중한 길이 2만 평 하는 거 이거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300평은쯤 안 해야지. 그 다음에는 400평은 안 해야지. 그 다음에 그럼 400평은 뭘지? 관리기로 해야지. 그러다가 관리기가 사람 손으로 해야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저는 이걸 좀 존중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어요. 그러면 혼작이나 간작이나 다 이 범위내에서 뭘 하든 선택이 잘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생태 환경가로서의 책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그 류태웅 씨는 트랙터로 다 했죠. 작년에. 네. 그 다음에 우리 불류군님은 일부 트랙터로 했죠. 예, 트랙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터 사용하시는 분 아직은 없어요. 그렇죠? 형님은 트랙터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죠? 관리기는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기 처음에 몰 때 트랙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내가 트랙터 때문에. 이게 이제 삶의 공동적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생태 환경가로서의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의 책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만 평 할 때는 관리기를 못해요. 2만 평 하다가 관리기 나장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정 정도 자신들이 단작을 내가 한 10,000평은 단작으로 뭐 들게 콩 하겠다. 이거는 근데 그러면 트랙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나 토농이 안 해. 라는 것은 좀 우리에게 그러면은 과연 누가 농산물 지금 현재 농산물을 갖다 바깥으로 내보는 사람이 얼마큼 됩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자가인증이라고 얘기했듯이 스스로가 자성해가면서 이런 부분 생태 환경에 좀 더 접근해가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할까요? 아니면은 좀 더 강한 규정을 줄까요? 저는 좋습니다. 네? 태웅 씨는 좋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농업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 이런 개념이 몰라서 무조건 무경은 무침 이런 개념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물론 그거는 가장 오리지널한 건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경험도 해야 되고 때로는 투입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차츰차츰 줄여서 이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어찌니 어떤 그 기본 틀에 매여서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 되죠. 이게 진짜 어떤 상황으로 사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뭐 한두 번은 갈아준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래 빨리 땅이 회복이 되니까 그런 거는 융통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융통성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융통성도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대로 갈까요? 예. 네, 그렇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옵니다. 그겁니다. 상업농이라 하더라도 순환농사를 우선으로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자립농부의 책무입니다. 자립농부지. 이거는 뭐 퇴비가 뭐 어디서 했느냐, 무투 뭐 이런 거와 이쪽에서 다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외부 퇴비 쓰시는 분, 사서 쓰시는 분 한번 잠깐만요. 태웅 씨, 예, 네, 외부 퇴비. 저도 일부 좀. 네, 그래요. 지금 도시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외부 퇴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퇴비 살 돈이 아까워. 난 그 감당할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 그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자기 얼굴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립농부의 책무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는 것도 좋을까. 근데 다른 이거는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농사 기술적인 측면인데 퇴비를 어떤 퇴비를 쓰느냐. 그냥 막 순환 퇴비 1,200원짜리 그 지원받아서 쓰면은 병해충이 굉장히 많아지고 더 막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져와서 발효시켜가지고 2, 3년, 1, 2년 더 발효시켜가지고 쓴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농사 기술에 하고 자기가 고생이 덜 하는 거고 또한 토양에서도 그쵸? 그 중독성이 있고 우리가 발효되지 않은 거 먹으면 체하잖아요. 머리 아파요. 아시겠지만 그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환 논리들을 안다면 당연히 그런 퇴비를 쓰지 않죠. 저는 그렇게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죠? 네. 이것도 그러면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토농이 왜 이렇게 유연해졌어? 라고 하시는 분은? 그 생각이 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최소한 퇴비를 사용할 때 냄새가 안 날 정도로 발효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냄새가, 구수한 냄새가 안 나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죠? 아니죠. 네. 촉분 고유의 생냄새가 나면 네, 생냄새. 그렇죠. 최소한 이제 1년 전 걸 해놓고 최소 1년 이상은 그리고 사서 쓰더라도 촉분을 쓰더라도 주위에서 이렇게 걷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뭐 콩때라든지 뭐 옥수수때라든지 아니면 낙엽이라든지 그런 걸 섞어가지고 그래도 발효를 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시키고 발효를 통해서 냄새가 안 날 정도 만져도 혐오감을 안 줄 정도 그 정도 상태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닐 그대로 1년, 2년 놔둔다고 냄새가 빠지는 건 아니죠. 네, 근데 부금은 좀 덜하긴 해요. 예, 근데 막 냄새 나더라고요. 나요. 예. 그 열어서 아예 그냥 그 외부에다 그냥 그 그 유기물 열어버리면 그냥 괜찮은데. 숯동이나 돼지동에 놔두면 그대로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이제 유기물들이 다른 유기물들이 좀 섞여야 그러면 열어서 예, 거기다 그냥 사다 쓰더라도 최소한도 거기다가 다른 뭐 샘플이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아니 텃밭 같은 거 이렇게 척척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몇 년을 그렇게 맞아요. 하다가 비닐을 뜯으면은 되게 냄새. 예, 노력은 제 경우는 가을에 이제 거치 다 끝나면 가을 탁 펴면 이렇게 뿌려놔요. 그럼 겨울 지나면 네, 겨울 지나면서 이제 발효가 더 되니까. 옛날 조선시대 농사 되게도 그렇게 생똥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옹고이지신 책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너무 깊이 박혀서 옹고이지신 말고 한 권 우리 육종학교에서 썼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전통농업의 기술 한 권 요약본이 있는데 그게 얼마였지? 나 얼마에 팔았지? 내가 돈 주고 샀으면서도 기억이 안 나. 7,000원, 8,000원? 네, 7,000원, 8,000원. 제가 그것도 공짜로 들 수 없어서 그것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거기에 퇴비 기술이 있습니다. 보시면 될 거예요. 완숙과 그 부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퇴비는 완숙 퇴비가 있을 거고 부식 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부숙 퇴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퇴비는 부숙이 되어야만이 작물이 가장 빨리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생산되는 퇴비 양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일부 늘 이제 사들리는 게 한 50회배 정도로 사고 나머지는 만들어서 쓰거든요. 화장실 푸고 소똥, 톱밥만 넣는 또 소똥, 항생제 안 먹이는 거 소똥 가지고 오고 닭똥 가지고 오고 나무칩하고 농사부산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완숙을 넘어서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이제 완숙 부식 다 이루어지는 퇴비 그래서 부숙 퇴비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들은 너무나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시고. TV가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먹이가 먹는 게 뭐냐 이건데 그 미생물이랄지 이런 게 미생물 먹는 게 뭐냐. 우리 사람도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어떤 영양제를 먹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거는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땅을 지속적으로 살리는 개념보다는 작물이 잘 되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은 땅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좀 들어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식이섬유 뭐 이런 거 먹듯이 토양에도 이런 유기물들이 이런 거친 유기물들이 계속 들어가서 그 미생물들이 그걸 분해하고 토양 환경 개선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장기간 효과 내는 것보다는 장기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해서 이게 유기물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퇴비는 단기적인 효과를 얻는 거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유기물이 계속 투입이 돼서 미생물이랄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토양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된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질소질이 많은 퇴비는 작물을 크게 하고 탄소질이 많은 퇴비는 결국 토양을 대체하니까 그렇죠. 가급적이면 탄소질이 많은 퇴비를 쓰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우리들이 사실은 퇴비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농협 퇴비라든지 그 축분 퇴비를 갖다가 그 사용화된 퇴비를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똥을 어디다 처분할 겁니까? 아니, 어떤 방식이든지 그래서 사용하지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는 거에서 아까 이제 말씀했지만 충분히 부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농협탭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것들이 질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분뇨탭이에요. 똥탭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거기에 잔재물이라던가 뭐 톱밥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의 부산물과 같이 섞어가지고 좀 더 부숙을 시켜서 아마 유기농 인증의 기본적인 것이기도 한데 그거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똥을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많은 수많은 순환구조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당연히 사용합니다. 당연히 사용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이렇게 막 바로바로 나오는 뭐 발효도 되지 않고 나오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그걸 충분히 부숙시킨 뒤에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비원님. 인정하는데요. 지금 농촌의 모든 문화도 도시화가 되어서 도시살이랑 그진 차이가 없어요. 그 농촌에도 전부 다 수세식 사용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퇴비 문제도 이걸 현실을 인정하고 또 그 1월달 이 정부에서도 이 보도도 나와요. 보도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너무 터무시하는 거라는 이것도 나는 필요하리라 생각하거든. 그리고 지금 농부가 정말 참 내가 참 농부다. 그러면 퇴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만약에 퇴비를 만든다 하면 요 티바야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닭똥이든 소똥이든 쓰지 말자가 아니라 쓰는데 충분히 발효를 시켜가지고 땅에 들어가도 해를 안 줄 정도로 발효를 시켰었잖아요. 문제는 유박이 많이 섞인 게 문제예요. 유박. 네. 지금 말씀하시는 냄새 많이 나고 질소질 많고 하는 부분들은 유박 테이프라고 비싸게 파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유박이라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작물이라는 것은 모든 작물은 자기 그 부산물을 가지고 그걸 투입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면 그것만 땅이 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땅을 살리려면 그것만 넣어갖고는 금방 못 살리잖아요. 실적으로 그 작물이 먹으려면 질소질 성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넣고 그런 유박 지금 유박은 다 수입에다가 막 그런 억지로 만드는 그런 탭을 피해서 잘 아시는 그 성분 보면 다 나오니까 그런 걸 조금만 섞어 쓰면 처음에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서로 그런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농사 방법들이 앞서가신 분들 경험 많으신 분들이 있고 저희처럼 도시에서 모르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자기 농사법을 공유.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배울 수 있겠죠. 그걸 소비자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똑똑합니다. 소비자들이 자기 농사법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보고 사실은 가격 책정합니다. 스스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거래를 기본으로 놓고 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완전히 어떤 배타하는 방식은 아니고 이제 스스로 조금 더 순환적인 그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농사 방법을 이제 작물을 이제 뭐 이렇게 증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쭉 이렇게 조금씩 올렸더니 다른 분들이 겪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을 안 올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락이 달라고. 그거는 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증식 중이어서 씨앗도 없는데, 예를 들면 상추 같은 경우도 비나리 상추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실패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줄 수 있는 씨앗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연락이 오고 그 게시판에 글을 안 쓰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쪽은 안 오잖아. 그러니까 게시판을 그러니까 게시판을 잘 안 보시거나 안 들어오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굉장히 많으세요. 며칠 전에 이 얘기를 제가 참고 있다가 왜 하냐면 카페 들어오신 분은 상추 1번부터 21번까지 써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증식 중인 거 번호까지 쫙 해가지고 다 했더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댓글을 달까 말까 하다 끝까지 안 달았는데 중간에 그냥 개색바다 이름만 수정해줬는데, 사실 거기서 검은상추하고 내고양 상추 빼고 제가 다 농사 기록 올리고 그 쭉 해가지고 다 증식된 거는 다 보급했던 상추예요. 근데 이제 뒤에 들어오신 분들이 자기 손에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3월달에 이제 손 다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저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반송이 보냈는데 안 받았다고 얘기하시고 모종 보냈는데 받고 난 뒤에 말씀 안 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특정인한테 그런 부분이 몰리는 게 있기는 하겠지만 그걸 목록화해가지고 계속 달라는 요구를 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해해요. 저도 이제 그 어떤 작물을 해서 축구림에 대해서 이걸 참 올리고 싶은데 올리고 나면은 진짜 그래도 한두 번 인사라도 했는데 앉을 수도 없고 챙겨주자니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는 씨앗을 다 뒤지자면 한나절 걸리고 우체국 가야 되고 스트레스가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블로그를 폐쇄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폐쇄하려고 했었고 지금 어떤 거는 이름을 안 쓰고 그냥 저 혼자 기록하거나 비공개 기록. 그러니까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1인 1토종 책임 증식이라든지 수집된 거를 또 증식해가지고 보급하자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을 남기게 되면 사람들한테 보급되지 않은 작물들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랬을 때는 이 문제를 꼭 붙이게 돼요. 지금 이게 이제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토종 시드림에서는 지금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관리농가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시스템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카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카페가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빠르면은 내년 하반기고 아니면은 좀 되는데, 그거는 일단은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 들어가서 무조건 씨앗 이제 이 과정이든 저 과정이든 씨앗을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거절할 수 있으면 된다. 자기가 불편하면. 거절을 못하니까 이제 일어나는 양상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오죽하겠습니까? 굉장히 오죽한데 저는 거절해요. 거절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총회 때 오십시오. 아니면은 어디에 그때 오십시오. 그러니까 거절을, 만약에 그것이 불편하고 그러면은 사실 거절하시면 된다. 근데 제가 이 농사법에 대한 거는 씨앗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씨앗을 그렇게 해서 요청하는 사람들 치고 실제로 씨앗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없다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유념해 보셔야 돼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씨앗 갖고 이게 뭔 씨앗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래서 이제 안 올린다. 뭐 그러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소통의 방법은
소통의 방법의 여러 것 중에 분명하게 자기 태도를 취하는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은 안 되고 내가 또 이거 주고 마음이 약, 길리에서님 마음이 약하니까 이러죠. 근데 길리에서님 가끔 보면 내가 줄까요? 이렇게 하고 딱 댓글 올려놨어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저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한 태도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 스탠드를 조금씩 더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좀 더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그 다음 얘기에서 뭐냐면 토종회원은 농작물 또는 씨앗을 타인에게 제공한다 이런 말이 뭐냐면 무조건 나눔하라 아닙니다. 이거는 좀 더 정교하게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씨앗에 대해서 일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매가 공공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매는 아무거나 수매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했을 때 수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수매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끊임없이 물론 카페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나는 수매만 하는 데만 갈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저희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요. 아, 이분 씨앗은 정말 믿을 수 있어. 이게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토종 11인에서는요. 가능하면은 교잡이 덜 되고 순계기준 이런 것들을 수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래서 수매를 해서 제대로 공급을 해나가는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해진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씨앗 해가지고 물론 나눔의 방식은 충분히 취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를 수매합니다. 2번 정도 수매 그때가 나올 때쯤 하고 늦게 나오면은 늦게 12월 달에 대량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량 수매가 이루어지는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장준식 씨 얼마 안 되는 씨앗 막 장준식 믿으니까 이게 보면은 쭉 리스트 쫙 합니다. 그리고 장준식 씨가 갖고 있는 이거 SD 넘버 쭉 이력 다 추적을 하고 없는 거는 새롭게 하고 이래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나눔도 있고 일반적인 저기도 있지만은 제가 왜 토농인이 책임 증식하고 좀 이런 것들을 서로 공개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육종가라스의 친구도 다 하고 이거는요. 믿을만한 씨앗은 토농회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자회사의 건 아니지만 그 노동력에 대한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상 시스템들을 가져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씨앗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노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저희들이 대가를 조금이나마 서로가 교환하고자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특히 개인 블로그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 터치하는 게 아니까 지금 현재는 카페고 다음번 내후년에는 정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그 관리농가 시스템으로 쫙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관리농가 시스템에 일정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것이 오픈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기술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피해가 덜 가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토종 농산물 활성화를 위해 농작물 또는 씨앗을 타인에게 제공한다. 이게 뭐냐면 타인에게 너희들 받았으니까 나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금 농부를 하는데 왜 토농회가 다시 채 모였는지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는 계속 이 사람한테 씨앗을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씨앗을 삶아 먹었는지 뭐 했는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아요. 계속 자기만 그냥 행복하게 먹었대. 좀 씨앗 있어? 씨앗 좀 줘. 그러면 씨앗 없어. 참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농작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국에서 토종 농작물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내놓는 사람이면 내가 판매하면 정식 판매하면 나는데
이 사람은 자금 농사를 짓는데 자금 농사도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씨앗에 우리가 선발 육종하고 다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씨앗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자금 농부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고성에서 그때 청방배추 정말 잘 받아가지고 순계 높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태용님이 내년에 나 청방배추를 하는데 물론 시드림에서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소개를 하는 겁니다. 고성에 김원철 씨네 청방배추가 굉장히 순계가 높으니까 그쪽 거 받으세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망했어요. 완전히 교잡돼가지고 네. 우리 청방도 청방이야. 그래서 자금 농부라 하더라도 씨앗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책무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여기에 양인모 씨도 나중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친구한테 육종과정에서 씨앗 몇 알 준다. 제가 양인모 씨한테는 특별히 다른 거 다 그냥 한 알도 안 남겨놓고 다 줘요. 몇 알 안 되지만. 왜냐하면 양인모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그래서 양이 그대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막 열심히 막 갖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손 안 대거든요. 꽂고 싸움만 해요. 네, 제가 탭이 안 주는 이유는 뭐 일단 첫 번째가 힘들어서 그렇고 귀찮고 그리고 탭을 주면은 이게 식물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변수가 너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식물이 뭘 먹는지 만약 퇴비가 없는데도 잘 자란다면은 그 변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실험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가만 놔두는 실험을. 네, 탭이 안 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금농 여기 계신 분들은요, 난 자금농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씨앗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불만 있습니까, 호동규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토농회원은 농산물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요망사항입니다. 우리 회비 거두실 건가요, 내비도님? 우리 여기 오늘 드는 비용이 있었어요. 회비.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회비. 회비는 있다고. 예. 2만 원 걷기로 하지 않았나? 2만 원. 근데 2만 원 이상 기본. 자,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토농회 때도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져와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십실반 가져와서 여기 든 비용이 이거 또 내비도 형님이, 제가 내비도 형님이 동죽 사오고 순대 사올 때 사오지 마 내가 그랬거든요. 그냥 있는 걸로 먹자 했는데, 그래도 내비도님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배불리 먹자. 훌륭하셔. 네. 그리고 다 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회비에 포함 안 되나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농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빨리 이루어지면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져온 겁니다. 그걸 회비 대납이에요. 옛날에 쌀 가져오면 쌀로,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실은 십시일반 나눠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에 이제 임대 비용이 있는 거예요. 임대 비용은 현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그 농산물을 팔면 되는 거예요. 팔아서 대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방식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 토종 시드림도 앞으로 그렇게 자꾸 좀 전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농산물, 근데 어떤 누구한테 팔아요? 팔기를 기다리다 팔려서 안 팔려가지고 이제 그러면 십시일반 나눠서 이렇게 안 팔리는 농산물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기 토종 농사 제대로 지었는데 안 팔린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지향성입니다. 화폐의 거래를 지향하고 기부 문화의 활성화, 기부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런 활성화를 좀 하자. 그리고 근데 그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은 내부에서 돈은 적게 거래되고, 그죠? 내부에서는 걷기도, 바깥에서는 어쨌든 또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지향과 지양 이런 것들이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이번 회비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자 한 가지만 좀 네. 말씀드리자면은 농업기술센터 가면은 무료 숙식하면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아 그래요? 그런 쪽으로 담임이 능력으로 좀 뚫을 수 없는 거라서. 아 그렇지. 네. 그래 뚫었겠네. 그러면 회비가 확 줄어요. 네. 그러니까 면사무소 통해서 가는 교육은 무료로 먹고 자고 뭐 2주씩 그런 교육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런 거 하면 단체에서 그런 거 네. 시켜서 근데 이번에 토종씨 드림은 그 200만 원이에요. 그 경천지에. 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알아보면 그 시즌이 있는 거예요. 그 시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안동대에서 그죠? 안동대에서 저 돈 다 지불할 테니까 너희들 와라. 근데 그때 되면 이제 눈이 와가지고 안동을 자체를 못 가는 데가 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좀 현실적인 여건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좀 무료로 좀 우리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가능하면 우리 내부에선 좀 현금 거래가 덜 되는 예, 이런 방식으로 좀 지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서 그래서라도 안동역에서 만나겠는데 장마철 네? 장마 때 하면 가야지. 네, 그것도 방법이겠죠. 장마도 제주도에 장소 대여해줄 수 있는데 제주도 비행기값이 더 들잖아. 그게 좀 문제기는 한데 하여튼 제주도에 그래서 이게 모임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딱딱 먼저 이런데 좀 싸고 괜찮은 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시드림 총회 같은 경우도 운영위에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운영위에서 지금 돈 안 드는. 근데 사실 카페에다가 공지해서 이렇게 총회를 이제 있다 하는데 어떤 자리 좀 한번 이런 게 이제 편하게 좀 될 수 있는 이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조금씩 우리가 좀 더 되면은 뭐 내후년에는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공감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아 그리고 예 사실은 요번에 블루군님 집에서 한번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됐어요. 블루군님 너무 힘들게 해서 이번에는 그랬습니다. 저희 집은 좀 너무 작고. 네. 텐트 치면 돼요. 나중에 양인모 집도 괜찮죠. 양인모 집에 가면 노숙해야 됩니다. 모두 텐트 치고. 그것도 재밌네. 아, 그것도 재밌어요. 나중에 류태웅 씨 집에서도 한번 하는 거예요. 사람도 괜찮아요. 네? 사람도 가고. 사람도 와. 그냥 바닷가에서 낚시하면서. 바닷물 온다면서요. 우리가 잡는 때 태풍이 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의성 유기농업 연구소에서 문 보내면 거기서 뭐 이렇게 어떤 형식의 뭐 점심도 대접을 할 테니까 와서 모임 좀 해달라고 그 담임님 같은 경우는 발이 넓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노력 좀 봤어요. 근데 멀리 가면 또 교통도 더 나와요. 또. 이게 이거는요 확실히 대전에서 하자. 이게 너무 사람들이 모이기가 맞아요. 편하니까. 그래도 대전이다. 그렇죠. 그래도 대전. 자, 이거 여기 있습니다. 저기 토농의 의결권이라는 표현은 좀 의결권을 갖는 정회원은 토종시드림 후원회원으로 한정한다. 자, 이겁니다. 왜 갑자기 토종시드림의 후원회원이야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뭐 토종시드림의 대표로 있어서 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굉장히 지금 토종씨앗에 대한 확산과 더불어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왜 토농에 다급하게 우리가 재결성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지금 제가 공연하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운영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토종 직불제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토종 직불제가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저도 겁없이를 주장을 했다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토종 인증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누가 토종을 어떤 방식으로 인증하는 인증제로 가고 이 논리가 지금 유기농업과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종시드림은 앞으로 법제화되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하지 않는다라는 그 논조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도시농업, 여기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 지금 도시농업은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도시농업은 지금 관내 국가의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유기농업은 아시겠지만 이미 떠났어요. 이게 친환경 법제도의 지금 결정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토종씨앗이요 농림부에서 지금 불을 켜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저 계속 전화 받아요. 뭘 지원해 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긴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우리는 지원을
되도록이면 안 받으려고 한다라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가 정체성, 정말 더디지만 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에 정말 심심한 감사의 표를 한다. 걔네들이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농진청 국립과학 농업원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곧 지금 토종은 생물 다양성 나고야 의정서 협약에 의해서 여태까지 국가가 가져온 게 없어요. 가져놓은 거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 들어가 보세요. 토종 지식에 대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씨드림이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종 씨드림이나 토종 씨앗에 관계된 거로 지금 전격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갖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러다가 얼떨결에 우리는 도시농업처럼 아니면은 유기농업처럼 갈 확률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토종 씨앗 같은 경우에 특히나 중요한 거는 종자권과 관계됐습니다. 종자 소유 독점권과. 근데 지금 토종에 대한 굉장히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원종, 육종가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원이 없는 거예요. 자원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집되는 자원 여기서 지금 불을 켜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토종 씨드림의 정체성과도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확산되고 하지만 우리가 잃지 않는 거는 토종 씨앗의 공유권입니다. 공유. 누구에게 독점되지 않는. 그러면 그걸 그래서 빨리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한다고 그러지만은 과연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그 토종 씨앗들이 들어오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왜 토농인에 대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된다. 토종 씨드림의 후원 회원은 일단은 정회원으로서 의결권을 갖습니다. 앞으로 토종 씨드림의 정책들은요. 한국의 정책들과 굉장히 맞물려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는 어디에서든지 토종 씨드림밖에 믿을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토종 씨앗 도서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토종 씨드림에서 분화돼 나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토종 씨드림의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것들이 토종 씨드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농 회원들이 후원 회원의 전제 조건을 단 거는 앞으로 토종 씨드림의 정체성 이 부분들을 강력히 견인해내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 물론 운영위원도 있고 수많은 회원이 있지만 정말 농민들이 나서서 우리가 농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우리는 전국 농민회도 아니고 여성 농민회도 아닙니다. 토종 씨드림의 회원들은 굉장히 가게하게 많습니다. 아주 굉장히 종자회사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후원 회원 중에서도 종자회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해낼 거고 너 종자회사니까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 걸러지는 장치들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에서 엄청나게 토종 씨앗에 대한 이제 한 3년, 4년 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큰 광풍 속에서 이거를 견인해낼 사람이 누구냐? 저는 바로 토종 농민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 회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돈 10,000원 더 받으려고 10,000원 더 받아가지고 가장 토종 씨들이 갑자기 부자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회원이 되십사, 후원 회원이 되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반발하신 분도 있었어요. 왜 토농회는 처음에 토종 씨드림에 반드시? 그건 아니었어요. 반드시. 근데 제가 지금의 이제 도시농업골과 죄송합니다. 도시농업골에서 이 도시농업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유기농업, 특히나 유기농업과 관련되면 우리 미래가 자꾸 보여요. 굉장히 너무 쉽게 보여요. 지금 이 수많은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종 씨앗을 우리가 아까 육종과 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지켜나가지 않으면 금세 잃습니다. 이미 시작되자마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 회원이 되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토종 씨드림의 수많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견인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종자예요. 중요한 건 종자잖아요. 토종 씨드림의 가장 중요한 건 종자입니다. 종자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존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해주실 분 없으시죠? 그래서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회원 아니신 분 손들어 주세요. 네, 유태웅님, 혜선님 잠시 나가셨죠? 세 분밖에 없네. 와, 정말 멋있는 분들이군요.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 편안하게 이제 총회 얘기도 한 건데요. 총회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정책 부분들을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토론에서도 정책에 대한, 왜냐면 농민 정책이니까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플렉션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아마 농림부에서 어쩌면은 여러분 농민의 뭐 전현농도 있습니다. 전현농이 굉장히 플렉션을 가하지만 여기 전현농에 계신 그냥 한마디 깔게요. 전현농은 상당히 계급 이기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자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제대로 지켜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토종이냐? 토종이 뭐냐? 그럼 토종을 뭐라 그러냐? 토종 인증제에 대한 부분까지도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농인은 토종 씨앗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극소수입니다. 여성 농민에는. 극소수인데 여성 농민회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성 농민 거기서 많은 알력들도 있어요. 그리고 토종 씨앗에 대한 순계라든가 이런 거 오히려 토종 씨앗이 같이 정신적 철학에 의해서 보존은 하고 있으나 확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런 특성 연구에다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아요. 왜? 힘들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자, 그런 것들이 뭐냐면 주로 그래서 귀농인, 우리가 여기 특별히 씨앗 쪽에 보면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좀 자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진청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농진청에 대해서 우리 농민에 맞는 종자를 좀 권유하고 확산시키고 우리의 연구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품종 등록을 하더라도 우리는 공유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권이 아니라 공유권입니다. 농민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너희들 왜 품종 등록 안 하냐고 얘기해요. 품종 등록 안 해도 사실은 이력제가 있으니까 된다고 하죠. 근데 저희들은 아마 어쩌면 품종 등록해야 되는 시기가 곧 닥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으로 품종 등록이 되는 겁니다. 품종 등록이 되면서 우리의 공유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제가 너무 또 심각한 얘기를 그래서 토종씨드림의 주요 형으로서 역할들을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배려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소통하는 자세를 갖다 관계의 책무. 자, 이거는 일기의 경험을 비추어서 했습니다. 일기의 경험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얘기예요. 네. 이게 한글이에요? 씨앗을 갖고 나름하고 좋은데 진짜 빠르네. 자가 말하는 씨앗 도서관이 되는 거고 씨앗의 방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반드시 조금씩 때 차스커라고 절반이라도 남겨가지고 잘 포장해서 씨앗을 잃어버릴 경우 대비해서 2년, 3년, 5년 후에 다시 파종할 수 있는 그런 비상의 씨앗은 여러분들이 각자 조금씩 가지고 있으면 그럼 냉동실이나 네네 그렇죠. 잘 밀봉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일부 남아있으면 다 잃어버리더라도 다 규작되더라도 다시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증식하고 나눌 수 있는 물론 시드림에서 할 수 있지만 개인들이 어느 정도 그걸 할 수 있지 않나. 그거 아마 씨앗 하시다 보면은 그런 대부분 그렇게 할걸요. 그죠? 조금씩 남겨두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그래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경기도 종자은행이 생기면서 각 도에서 종자은행 생기고자 엄청 할 거예요. 그러면은 종자은행에서 이제 저희들이 시드림의 종자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 종자은행의 역할들이 뭐냐면 보관처로서의 역할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적인 보관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은요, 저희들이 그 양이 좀 어느 정도 너무 그러니까 자기 개인으로는 조금씩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름 토종 시드림의 시드볼트 이름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자기 냉장고가 계속 커져가요. 아시죠? 자기 냉장고 커지니까 그거 좀 중복되게 저기 하지 않는 한 그런 것도 나중에 별도로 좀 요청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모색도 하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종자는 계속 저도 지금 우리 몇 년이냐, 그죠? 제가 느꼈던 게 어떤 씨앗들이 몇 년도에 분명히 돌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었고 맞아요. 네, 그게 비상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구나 진단을 할 수 있어요. 네, 그 관계 책무는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아무리 훌륭한 집단이고 아무리 훌륭한 목표를 가졌다 하더라도 서로의 관계가 만나면 불편하고 만나면 서로 막 뜯고 이러면은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나이가 50, 60 되면 고정이 되거든요. 고정이 되고 그리고 또 스스로 또 돌보지 않으면 되게 이게 많이 돼요. 그래서 좀 서로가 이제 만나서 즐거운 관계 우리 내비두는처럼 너무 즐거우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 관계를 서로 이해하는 바탕으로 그래서 아마 여기 보시면은 되게 플렉서블하게 아메바처럼 해놓은 이유도 결국은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지는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관계에 서로 좀 정말 아껴주는 그런 관계로 물론 마음은 아껴줍니다. 마음은 아껴주지만 그 혀가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돌아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친구는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걸로 좀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저긴데요. 자연의 통찰력을 함양하고 육종가로서 부단하게 노력하며 삶의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며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배우는 자립농부가 될 때 비로소 스스로 농부권을 찾을 수 있다. 자, 우리는 농부권, 그러니까 토종씨들이면 뭐냐면 씨앗에서, 우리가? 씨앗의 권리를 농부에게로, 농민에게로, 이겁니다. 농부에게로. 저희 슬로건은. 농부권에 대한 겁니다. 근데요, 국가가 우리에게 권리를 줄 리 없습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권리를 주면은 세계의 혁명입니다. 볼세비키 혁명보다 더 큰 최고의 혁명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거는 슬로건은 우리 스스로의 슬로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지고 우리가 육종가가 되고 이 많은 과정들이 농부권을 찾아오는 우리 스스로 권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좀 통합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부권 회복을 위한 자질 함양 친구입니다. 나는 못하겠다라는 분 계십니까? 아담님 가능하죠? 네,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담님은 노자 같으신 분이라. 네. 그래서 삶의 철학과 실천적 과제는 동의하나 경작하지 않아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결권이 없는 준회원으로 한다. 준회원은 정회원 조건이 되면 정회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갑자기 딱 생각 안 나요? 300평이 딱 사라져 버렸죠. 예. 그거는 지금 뭐 평이상 우리가 저희들이 300평인데 아까 보시면 100평, 200평 말씀하셨는데요. 문제는 경작입니다. 그냥 자기가 최소한의 그 경작들을 왜냐하면 경작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경작은 계속 늘려가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불가피하게 가령 황희선 님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원, 준회원 제도를 줬지만 아까 그것이 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종시들인 후원회원이면은 정회원이 된다. 그리고 경작하면은 정회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꼭 기준을 두자라고 하시는 분 의견 주십시오. 자, 내리도님부터. 그래도 100평 이상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자. 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류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복자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경작의 평수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농사만 짓는 사람이 농부가 아니고 토종 씨앗으로 농사를 지는 농산물을 먹는 사람도 농부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굳이 평수를 제한하지 않는. 네. 제가 볼 때는 평수보다는 네. 일단은 땅을 만져봐야 되는 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육종 학교든 마치 비농을 하게 되면 비농 교육을 받고 지원을 받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토종 씨앗, 그러니까 토종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 그렇게 돈이 없거나 조건이 안 됐을 때는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또 아예 제한을 안 두면 그냥 몸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수하는 어떤 그런 건 있어야 된다고. 아무것도 흙을 만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농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흙을 안 만져본 사람은, 네, 성교님. 저는 이 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는 철학 자체는 어떤 자본주의 철학이 아니거든요. 자본주의 철학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 놈을 배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300평 가진 사람은 괜찮고 안 된 사람은 나가 하는 이거는 좀 안 맞아요. 안 맞고. 그리고 우리 간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 직구재판이기 때문에 공문이 와갖고 간혹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면서 역시 또 300평, 이 왜 자꾸 300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한계 평수가 300평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자꾸 300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300평, 그러면 300평 이하는 뭐 어쩌겠냐 이렇게는 300평 이하는 치민농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주더라. 이거는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굳이 운동을 하는 차원에서는 그 평수를 갖고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제가 하는데 여기 토목님 의무사항에 일장문 일품종 책임 증식이 있는데 네, 화본으로도 하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할 거 아닙니까? 네. 이쪽에 의무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평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걸로 하겠습니까? 네, 장주시군요. 네. 다 좋은 생각인데요. 평수가 너무 적어지면요. 그 농부나 뭐 어떤 사람이든 그 많은 수의 어떤 작물을 심고 싶어 하는 부분들도 있고, 콩이라면 뭐 콩을 뭐 여러 가지 토종 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낭염이 되다 보니까 그러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욕구들이 있잖아요. 네. 평수가 너무 작아지면은 교잡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300평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보통 도시농에서 하는 뭐 10평, 20평 이 정도 규모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약간 뭐 50평이라든지 조금 더 이제 교잡의 위험성이 좀 떨어지는 평수는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 부분은 아까 일종 일품종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교잡 부분은 거기서 해결된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은 제 생각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작물 일품종, 선발 육종,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보면은 자금농이라 하더라도 씨앗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평수는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평 농부다 하더라도 이제 5평 농부야 너 왔니? 근데 이걸 하면은 자기 평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맞는 평수? 그쵸? 이제 아까 여기 유태웅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여기 멤버들 중에서는 토종학교든 육종학교든 또 토종농사의 경험이 몇 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신입 회원이 들어온다 할 경우에는 그렇게 뭐 토종학교든지 어디를 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주는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작 경험이 없는, 네, 경작 경험이 특별히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건 다 정신적으로는 동의한다. 하지만은 경작 경험과 뭐 이런 경험들이 필요로 했을 때는 그런 기본적인 네. 기본적인 초등학교는 네. 토종학교나 육종학교나 네. 이런 것은 좀 그래야지 뭐 작물 재배에 조금 그렇죠. 더 촘촘하게 배울 수 있고. 네, 맞죠. 그건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기초적인 거는 별도의 교육 과정을 이수 필요하다. 뭐 이렇게